그날 주방에서 제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있는 큰 접시를 꺼내주던 아르바이트생이 제 뒤로 스치면서 엉덩이에 거대한 무언가가 닿았어요. 처음엔 무슨 커다란 도마나 식재료통인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크기였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26년 차의 28살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제게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부터 진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53, 박선영입니다. 인천 부평시장 어딘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건물 1층에서 선영의 초밥이라는 작은 일식당을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을 헤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린 공기를 가르며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는 것이 저의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밥용밥을 짓는 냄새, 칼날이 도마 위를 스치는 섬세한 소리, 끓어오르는 육수의 김서린 풍경 속에서 저의 하루는 펼쳐졌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면 점심시간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와 같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초밥을 쥐고 사시미를 썰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을 닦는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저는 점점 기계처럼 변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은 일상이 되었고 손끝에 박힌 생선 가시는 익숙한 친구 같았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남편 최영진 씨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에도 작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에도 그의 시선은 화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침묵 속에서 저는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더미를 마주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겨우 샤워를 끝낸 후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이미 등 돌린 채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남편의 시선 속에서 제가 여자라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거울 속 53세 여인은 지쳐 있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은 그 지친 감각이 극에 달했습니다. 손님은 늘어났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밥을 쥐는 일은 섬세했지만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기에 건장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인천 부평 선영의 초밥 남자 알바 구함. 주 6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시급 15,000원.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참으로 또렷하고 활기찼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면접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이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28이라고 했습니다. 키는 178cm쯤 되어 보였고 작은 얼굴에 오뚝한 콧날, 날카로운 눈매는 조각상처럼 잘생겼습니다.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의 근육은 일상적인 운동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듯 선명했고 넓은 어깨는 든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 이유를 묻자 회사의 지방 이전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어진 그의 말 속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이든 감수하겠다는 절박함과 성실함이 엿보였습니다. 일식집 경험을 묻는 질문에 그는 없다고 했지만 빨리 배울 자신이 있다는 단호한 눈빛은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채용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잃어버렸던 일손 하나를 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낡고 지친 일상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 것이라고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첫날부터 탁월한 일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두 번 설명하면 모든 것을 정확히 습득했습니다. 손님 주문 처리 방식, 음식 나르는 순서, 테이블 정리와 설거지, 동선까지 일식당의 복잡한 흐름을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능숙하게 대처했습니다. 주방에서 초밥을 쥐고 있는 제게 사장님, 5번 테이블 초밥 세트 추가요 하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여 주방의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 또한 호의적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은 초밥을 드시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젊은이가 참 싹싹하고 인상도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혁 씨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였고 그 미소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손님들이 쯔유나 단무지를 더 청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며 살갑게 응대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되면 가게는 한산해졌고 그때 우리는 겨우 한숨을 돌리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 씨는 운동을 꾸준히 하나 봅니다. 몸이 참 좋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헬스장을 다닌 지 8년이 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부터 이준혁 씨를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팔뚝의 선명한 힘줄, 무거운 쌀포대나 생선,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그의 듬직한 모습,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탄탄한 등, 근육. 저의 시선은 자꾸만 그의 몸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26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 최영진 씨는 여전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장사가 어땠는지 물어도 그의 답변은 건조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저의 피로와 노력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아르바이트생 덕분에 가게 일이 좀 수월해졌어요. 남편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이번 달 카드값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고된 하루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직 돈에만 집중된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결혼 생활일까? 나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일 뿐인가? 눈물이 베개를 축였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저의 눈물은 그의 깊은 잠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준혁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괜찮은지 물었을 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관심은 가슴 한편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28살의 아르바이트생은
저의 미세한 변화까지 알아채 주는데 26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잔인한 아이러니는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높은 선반에 놓인 큰 접시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손이 닿지 않아 이준혁 씨를 불렀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이준혁 씨는 제 뒤로 바짝 다가와 팔을 뻗어 접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엉덩이에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커다란 국자인가? 아니면 식재료 통이라도 들고 있었나? 하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준혁 씨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제 53년의 삶에서 결혼 26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몸 전체를 관통하는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감각, 손끝의 미세한 떨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은 현기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너무 좁아서요. 이준혁 씨는 당황한 듯 황급히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겨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서둘러 홀로 나갔고 저는 주방에 홀로 남아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진정되지 않았고 53의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이상하고 낯선 감정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렸던 욕망의 분출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여자로서의 감각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엄청난 크기와 단단한 감촉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자로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분간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 씨를 마주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이준혁 씨 역시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 어색함이 지속된다면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직감에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에게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의 잘생긴 외모와 훈훈한 성격, 탄탄한 몸을 언급하며 이유를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맞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제 남과 다름없다는 이야기, 대화도 관심도 없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타인 같다는 이야기. 이준혁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힘드시겠어요? 하고 짧게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여자로서의 제 삶은 이미 끝난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아직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닌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일할 때도 서로의 눈이 자주 마주쳤고 말을 나눌 때면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유난히 손님들이 많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두 남자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마감 시간을 알렸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이준혁 씨가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로 마감을 알렸습니다. 취객 중 한 명이 이준혁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그 순간 이준혁 씨는 거침없이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취객들은 주춤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사케 한잔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은 반쯤 껐습니다. 어둠과 적막이 흐르는 테이블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사케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술기운이 오르면서 이준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늘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신은 홀로 남아 명절이면 친척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잘생긴 외모와 성격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없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특이해서 여자를 사귀어도 늘 그 단계에서 관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결국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울면서 도망갔고 어떤 여자는 그에게 괴물이라고까지 했다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연애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떠났고 평생 혼자 살게 될 것 같다는 절망감을 매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세상 속에서 홀로 고립된 듯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외로워하고 있으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26년이라는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신세지라는 나이,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오직 한 명의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박선영이라는 여자. 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외로웠고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준혁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안겼습니다. 왜소하고 무관심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포근함이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준혁 씨만 괜찮다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움직임은 점차 깊어지고 격렬해졌습니다. 이준혁 씨는 저를 안아 올려 주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커도 너무 컸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것을, 여자로서 이토록 황홀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남자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